구매팀에 적합한 MBTI는 바로 안녕하세요. 대기업 구매팀 바이어의 일과 일상을 공유하는 바이로그입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글로벌 통합 구매 6년차로서 구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구매에서 일하는지, 구매인들의 성격과 MBTI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매 직무에 필요한 역량 소개에 앞서서 먼저 회사가 어떤 산업군이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매팀은 어떤 산업군이냐에 따라 필요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동차, 반도체, 식품, 화학, 제약 등 제조업의 구매팀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첨가제, 포장재, 설비 등의 물건을 주로 구매하지만 제조업이 아닌 IT나 게임, 금융, 유통업 등의 구매팀은 물건보다 소프트웨어나 IT 솔루션, 그리고 라이센스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의 규모나 성격이 달라서 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총무성 구매를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성격이 다르다 보니 구매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는 구매 수량이 많고 수시로 구매하기 때문에 품질, 납기에 대한 이슈가 적어서 원가 절감에 포커싱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나 IT의 경우에는 제조업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빠른 출시로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납기 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고 접근하면 구매 직무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매 직무는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직무는 크게 조달, 해외 소싱, 구매 기획, 전략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회사 특성에 따라서 조달을 내자 구매팀이나 수입 구매팀으로 나눌 수도 있고, 통합 구매팀으로 조달이나 소싱, 기획을 한 번에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필요 역량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통 역량이에요. 구매는 업체와 직접 소통하며 물건의 가격과 조건을 협상하고, 그리고 발주해서 제때 입고되는지, 그리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월말에는 구매한 물건들의 단가, 수량, 금액을 체크하고 마감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협력업체, 제조업체나 대리점, 그리고 에이전트, 포워더나 관세사 등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기획팀이나 R&D, 생산, 물류, 창고 운영팀 등과 주로 소통하고, 원료 납기가 제품 생산에 그리고 출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마케팅, 영업팀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통 역량이라고 하면 모호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 대화할 때 평소 말투나 태도, 화법이 원만한지,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개인적인 감정에 너무 치우쳐지지는 않았는지,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일을 해도 어떤 이슈도 없이 깔끔하고 젠틀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쉽게 화를 내고 오해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고 방어적으로만 일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갈등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문제를 외면하고 정작 해야 하는 말을 못해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다가 가장 큰 문제를 만들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매는 업체의 젊은 담당자부터 나이 많은 사장님들까지 다양한 연령과 그리고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입장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일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를 함께 조율하고 멋지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구매 경험과 지식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상 능력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어 능력이에요. 회사 규모가 크고 구매량이 많을수록 원가 경쟁력이 있는 해외 업체로부터 원료를 구매하고, 그리고 해외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본사에서 통합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구매는 매년 글로벌 컨퍼런스나 박람회 등에 참석하고 미팅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외국어 역량은 다른 역량들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중이 클수록 외국어 역량을 우선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팀의 경우 영어는 전부 오픽 AL 수준으로 자유롭게 구사하고, 중국 업체 비중이 커서 팀원의 3분의 1은 중국 거주 경험이 있고 원어민 수준으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 및 사업장과 데일리로 영어나 중국어로 채팅, 메일링, 그리고 통화를 하고 있고,
분기에 1, 2회 주기로 해외 업체들과 대면해서 미팅하고 있어요.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저희 50대 구매 임원이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 능숙하게 통화하시는 걸 듣고 충격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역 관련 지식이에요. 수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와 무역 조건들 하나하나를 직접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 절차, 포장이나 운송 방법, 인커텀즈 조건, 대금 지급 조건, 관세 등 전반적인 무역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커텀즈 CIF 조건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해상운임이나 보험 등 비용이 포함된 단가를 받지만 FOB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해상운임 등 부대 비용이 제외된 단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 포워더를 통해서 해상운임을 비교해서 FOB나 CIF 중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은 선지급보다는 후지급으로 가능한 늦게 지급을 요청하고 수입 관세 등을 포함한 공장 도착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국가의 업체에서 우리 공장으로 공급받는 게 유리한지 등을 검토하고 이것을 협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문서 작업 능력이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담당 품목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월별, 연도별, 수량, 단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업체별, 자재별, 그리고 카테고리별 등으로 다양하게 실적을 비교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엑셀 활용 능력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구매를 담당했을 때 관리 품목의 SKU가 2,000개가 넘었어요. 매달 신제품 출시로 관리 자재가 늘어나고 그만큼 단종품이 확대되면서 관리 자재가 없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엑셀 활용을 못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모든 자료는 PPT로 만들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필요한 역량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매 직무 지원할 때 장교로 조직 관리한 경험을 통해 소통 역량을 강조했었고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으로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어필했었어요.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업계 관련 기사 자격증과 구매, 무역 관련 자격증 4개를 취득했고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대외활동 수상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외국어로는 영어 오픽, 어학연수 경험, 그리고 중국어 HSK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을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자격증은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직에 원만히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려는 열정과 태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매 직무에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필요한 성격과 자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매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에 사수나 부사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입사원부터 선임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연차 등으로 자리를 비워도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과 꼼꼼함도 있어야 해요. 그 외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랑 함께 협업해서 일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 그리고 가격 협상이나 계약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 등도 좋은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매팀 현직자들의 MBTI를 조사해봤는데요. 약 100명의 구매인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제 예상과 살짝 달라서 놀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MBTI가 가장 구매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매팀 현직자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MBTI는 바로 ISTJ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상과 비슷하신가요? 보시다시피 1위는 ISTJ 15%, 2위 ESTJ 13%, 3위 ENFJ 12% 순으로 가장 많았고 4위 ENFP 8%, 5위 ENTJ 7%, 그리고 ESFJ, INFJ, INTJ 등 순으로 6%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ESFP, ISFJ, INFP가 1%로 가장 비중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원료의 납기와 실적 등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공통적으로 T나 J 성향의 분들이 가장 많이 보여지고 그래도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과 협업해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F 성향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위가 I라서 놀랐는데요. 물론 대부분 E이기는 하지만 미팅도 많고 통화도 많고 1위는 당연히 E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 팀원들을 생각해보면 I이신 분들은 신기하게 대부분 ISTJ이신 것 같아요.
업체랑 통화할 때 차분하게 할 말 다 하는 야무진 아이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구매는 의무적으로 영업 담당자들을 만날 필요는 없으니 미팅을 자제하고 말을 아끼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아이 성향도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MBTI는 ESTJ입니다. 일하면서 업무가 적성에 잘 맞는구나라고 느껴왔는데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계신 걸 보고 다시 한번 잘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결과는 구매 현직자 MBTI이지 구매팀과 가장 잘 맞는 MBTI 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성격, 그리고 MBTI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저는 모든 일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구매팀의 매력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구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음껏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